네, 미디어 엔터, 특히 이제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좀 급하게 모셔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엔터테인먼트 커버하고 있는 안진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상당히 거칠게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BTS의 결정, 애널리스트로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지난 6월 13일에 저희 데뷔한 기념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BTS의 그룹 활동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을 멤버들이 직접 알렸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주가가 좀 한 25%까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팬들한테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6월 10일에 완전체 컴백으로 인한 이제 그룹 활동이 좀 기대되는 시점에 좀 서프라이즈와 같은 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저는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그룹 활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개별 및 유닛 활동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군입대 이슈까지도 좀 맞물려서 이제 솔로 활동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시장은 좀 많이 무너지는 수급적으로 많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BTS 해체나 활동이 중단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우려 섞인 해석이 좀 담긴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좀 그룹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기 위한 좀 개별 활동을 좀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정국이랑 이제 찰리푸스라는 이제 팝 아티스트 콜라보를 시작으로 7월에 제이홉 솔로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히려 회사 측면에서 볼 때는 BTS 하나의 그룹에서 파생되는 매출이 그동안 유효했다면 각각의 이제 7명 아티스트의 개별 다양성을 살린 음악의 장르나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다각화된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앨범 매출이나 MD 굿즈 관련된 콘텐츠들의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BTS 앨범 그룹을 한 장 살 거를 이제는 7개를 다 사야 된다는 것으로 좀 매출의 확대도 어떻게 보면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 봐야 알겠지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미의 팬덤이 이탈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활동에 따른 오히려 또 새로운 팬덤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 물론 이제 그 BTS의 활동 사람인지라 아까 이렇게 7명이 모여서 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고민들 하죠. 특히 이제 아티스트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과 인적 리스크를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서 주가가 좀 어렵게 되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 원이 이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는 지금이 또 저가 매수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어떻게? 일단은 상장 시초가로 많이 다 내려온 상황인 거고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좀 지적이 되어 왔던 군입대 이슈라던가 이런 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는 오히려 다 이제 떨어냈고 밸류에이션 부담 측면이라든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좀 하단을 내려갈 만한 모멘텀이나 이러한 것들의 요인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상 그동안 K-팝 아티스트 아이돌이라고 하면 군입대를 시작으로 이제 솔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례를 봤을 때 그룹이 다시 예전처럼 활동을 하거나 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공고한 팬덤으로 이제 선전하는 그런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런 선례를 좀 빗대어서 추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오히려 BTS라는 그룹도 그렇고 하이브라는 회사도 그렇고 그동안 전례 없던 사례를 만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 그리고 개별 활동을 한다라고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선례를 만들어왔던 것처럼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고 한 단계 더 이제 성숙하는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룹을 보여줄 수도 있을 만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정성적인 부분이므로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제 추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숫자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룹으로 인한 감익은 사실 올해 연간에 활동을 재개를 하고 이제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시키더라도 연간 2천억 원에서 2,500억까지는 순이익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BTS 말고도 이제 이해 그룹인 세븐틴이나 뭐 TXT나 뭐 르세라핌이나 뭐 이런 이해 친구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인기가요나 뭐 뮤직뱅크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위가 BTS고 2위가 세븐틴 뭐 이런 각 회사의 이제 경연이 이루어지는 구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BTS 또한 이제 그룹으로는 보기 힘들겠지만 이제 개별 활동으로 나온다면 이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못해도 이제 100만 장에서 200만 장 정도까지는 셀링 파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두세 명 친구가 활동을 한다고 해도 네. 기존에 이제 BTS 그룹이 판매를 하던 300만 장에서 500만 장 정도 앨범 판매량도 이제 충분히 메이크업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물론 이게 뭐 도덕적인 이슈나 모럴 해저드 때문에 뭐 그룹 자체가 뭐 와해되거나 사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TS는 BTS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주가가 좀 과민 반응했던 걸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여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이제 하반기 블랙핑크도 컴백 예정이라고 하던데 YG 주가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상 엔터주들이 뭐 성장주 포함해서 많이 조정을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 뭐 거고,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체 뭐 시장 모든 자체가 시장들이 네, 좀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상 YG 대표 아티스트는 블랙핑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컴백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매출 비중이 한 80%를 블랙핑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완전체 컴백과 함께 이제 앨범 판매 그리고 월드 투어가 가능한 충분한 이제 글로벌 팬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와 이제 콘서트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직관점 매출, MD 굿즈까지도 동반하게 된다면 사실상 4사 중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좀 컨센 대비 좀 부진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매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도 가봐야 될 텐데 조용합니다 요즘. 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여기? JYP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OP 마진 같은 경우는 못해도 20% 중반에서 뭐 30%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회사였고요. 실적 자체로는 논할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장이나 뭐 당사 추정치를 훨씬 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OP 마진이 거의 4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분기에는 사실상 모든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컴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의 모든 그룹도 이제 컴백을 했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7월에 있지 그리고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라는 이제 보이 그룹이 모두 다 활동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모두 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 4사 전반이 사실상 4분기, 1분기가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 좀 부재했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2분기 기점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컴백을 하고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대면 팬미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재개가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이제 2분기,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3, 4분기 갈수록 실적 자체는 모두 다 우상향하는 그림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PD, MP 메인 프로듀서라고 해야 되나? 요즘 뭐 물선전도 하던데. 아, 그런가요? 네네네.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자, SM의 에스파? SM까지 가봐야죠.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는 7월 8일? 네. 한국과 미국에 동시 발매를 한다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뭐 사실상 모든 K-팝의 에스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바꾼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음원이나 뭐 이런 신곡 발매 그리고 컴백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글로벌 컴백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앨범 판매량 자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이제 엔트리 레벨이나 기존의
판매하던 수준이 굉장히 좀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상 국내나 뭐 아시아 지역에 한정했던 것을 넘어서서 사실 글로벌리 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글로벌 지역의 앨범 판매가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선저문양 같은 경우도 에스파는 이번에 2번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보이그룹들이 소화하는 밀리언셀러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적으로나 이제 그리고 뭐 그동안의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이제 걸그룹 치고 이제 2번째 앨범 만에 100만 장이 돌파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좀 이어간다면 넥스트 블랙핑크의 자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애매하게 시간이 돼서 끝에 걸 여쭈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네. 네. 아, 네. 끝에 거 물어봐 달래요. 범죄도시2 1000만을 돌파했잖아요. 한국 컨텐츠주는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일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화관도 그렇고 그동안 좀 수급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요. 사실 뭐 범죄도시2도 그렇고 마녀2도 그렇고 연이어서 좀 영화관에서는 화제작이 많이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OTT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의 이제 컨텐츠 수급이 많이 좀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주가가 거의 한 70% 이상 떨어진 그렇죠, 많이 상황인 떨어졌죠. 거고 한국의 컨텐츠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했지만 사실상 작년과 같은 대박인 이런 흥행작들은 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공개 예정인 오리지널 컨텐츠는 25편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은 이런 뚜렷한 흥행작이 부재하므로 이제 작년에 흥행했던 이제 스위트홈 시즌 시리즈라든지 이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리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능으로 각색한 이런 콘텐츠를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좀 이탈자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리오프닝이 아무래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모멘텀에 좀 가려져서 이런 OTT 수급에 따른 콘텐츠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업종 오늘 하이브 중심으로 해서 좀 궁금증을 알아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엔터테인먼트 커버하고 있는 안진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